굿TV가 발행하는 위클리 굿뉴스가 창간 4주년을 맞아 특집호를 발행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학교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동네 창업을 통한 일터 선교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굿TV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웃을 찾아 쌀과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29일 정례 모임을 갖고 예배 회복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굿TV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춰 발행한 주간신문 위클리 굿뉴스가 창간 4주년을 맞았습니다. 위클리 굿뉴스는 국내의 다양한 이슈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창간 4주년 특집호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국내외 2만 6천여 명의 취재 인력을 보유한 글로벌 선교방송단 기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기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사랑의 온기로 채우기 위해 탄생한 위클리 굿뉴스가 올해로 창간 4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는 31일자 신문은 창간을 기념하며 특집호로 제작된 가운데 정교계 저명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은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물들여온 위클리 굿뉴스가 우리 사회를 화합과 상생으로 이끄는 언론의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백광식 총회장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등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굿TV와 함께 선한 사역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온 글로벌 선교 방송단도 사역 소감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며 창간호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희망과 등불로 방향을 정해주시는 위클리 굿뉴스가 정말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위클리 굿뉴스가 되면 좋겠고요. 저도 글방단 기자로서 앞으로 선한 사역, 선한 뉴스를 전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간호에는 사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창간 정신에 따라 정치, 사회, 종교 등 각 분야의 소식들도 심층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 마약 사범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40년간 마약 중독에 빠졌던 인물이 기도로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중독과 복음의 연관성을 조명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와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가 온라인 예배 등 평신도들의 고민에 솔직한 답변을 제시한 대담도 게재됐습니다. 이 밖에 재개발로 마땅한 예배당을 마련하지 못하는 교회의 어려움과 최저치를 찍은 합계 출산율에 대한 기획 보도도 실렸습니다. 굿TV 공동대표이사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창간 4주년 칼럼을 통해 위클리 굿뉴스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복음, 즉 굿뉴스인데 이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창간한 위클리 굿뉴스가 이런 정신을 잃지 말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음의 실은 위클리 굿뉴스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부터 매주 일요일 발행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독 방법은 굿TV로 전화해 직접 신청하거나 굿TV 데일리 굿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온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을 한 이후에도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학습 격차나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한 대안학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북에서 온 탈북민 학생입니다. 2014년 중국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한벗 학교는 탈북민 학생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태어나다 보니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 교육뿐 아니라 영어, 수학 등 기초 교육 수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피아노, 첼로 등 예체능 수업부터 컴퓨터 수업까지 진행해 학생들이 매끄럽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약 20명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전선에 뛰어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돌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복음도 접합니다. 취침 전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서 피아노나 바이올린, 첼로를 배우고 워십 댄스도 배우게 돼서 되게 좋았고, 가장 좋았던 점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기서 방언도 받고 또 여기서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어요. 한벗학교의 바람은 단 한 가지. 북한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이 통일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면서 영과 육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시키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통일 한국 이후에 좀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고요. 한벗학교는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토대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 방향이라며,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통일한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의 취업난도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일터 선교를 꿈꾸며 과감히 카페 창업에 나선 크리스천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화사한 꽃들로 장식된 일명 포토존이 손님을 반깁니다. 맞은편엔 동굴을 연상시키는 1인 공간이 등장합니다. 40평에 달하는 야외 테라스까지 갖춰져 있어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이곳은 경기 파주 신도시에 위치한 브런치 카페 들푸레쿰입니다. 순 우리말 들푸레와 일어나다란 뜻을 지닌 히브리어 쿰이 합쳐진 이름으로 이곳에서 진정한 쉼을 얻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운영자는 총 4명인데 모두 순복음 산마교회에 출석하는 20대 청년들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없던 이들이 창업에 뛰어든 건 일터 선교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정말 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러한 어려운 환난과 시대와 그런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당당히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청년 사업의 모델이 되는 것이. 청년들이 주도한 카페 창업은 교회에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선 120여 평에 이르는 현 카페 공간을 찾도록 도와주고 성도들은 헌금과 기도로 자본금 마련에 힘을 보탰습니다. 교회 청년부는 인테리어 작업을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청년들은 난생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수없는 난관에 봉착했지만 매일 아침을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며 카페 개업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레시피를 만들었거든요. 멤버들끼리 새벽까지 밤을 지새우면서 함께 테스트도 해보고, 커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귀한 분을 만나서 저희가 요리를 배우면서 익히게 되었고요. 개업 5개월 차인 들푸레쿰은 주민이나 파워 블로거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는 90% 이상이 외부 손님일 정도로 소위 동네 맛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나 공간 자체가 사람과 복음을 잇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로 된 찬양이나 가사가 없는 그런 MR 같은 거를 틀고 있는데 손님들이 편안함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고 대화를 조금씩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곳이 앞으로 또 다른 교회와 어떠한 연합의 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들푸레쿰은 들풀같이 강인한 신앙과 전문성을 겸비해 국내외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청년 비즈니스 선교의 모델이 되고 싶다며 해외에서 2호점을 낼 생각도 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티비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돕는 천사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도움의 손길을 연결하고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시작된 천사 지원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600여 군데의 교회와 가정의 후원을 진행했고 500여 군데 기관과 단체의 후원을 연결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한 성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수해 직접 쌀과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좋은 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웃을 방문했습니다. 구티비의 천사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된 송미양 집사는 23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홀로 가정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일자리마저 잃게 되면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근무 여건상 주의를 잘 지킬 수 없었던 송 집사에게 구티비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항상 구티비 설교와 찬양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티비에서 이제 막 이게 워십 찬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속 틀어놓고 나 혼자 일을 할 수가 있고 마음이 편안해서 우연히 보니까 또 자막에 뭐 마스크도 준다, 쌀도 준다 이러길래 진짜로 주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정말 감사하게 잘 먹겠어요. 우리 아들도 한 박스 줘야지. 아유, 너무 감사해요. 지난 5월에는 마스크를, 이번에는 쌀과 라면을 지원받게 된 송 집사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13기 선교 기자로도 등록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은 곳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송 집사는 하나뿐인 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우리 아들 신앙생활 해달라는. 그리고 이제 구티비에서 기도회가 있다니까 저도 정신 차려서 할 테니까 거기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는 천사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성도나 목회자, 교회 단체에 마스크와 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22-5221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안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29일 정례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예배 회복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연합기관 통합, 내년도 부활절 연합예배 등에 대한 다양한 안건들을 다뤘습니다. 앞서 7월 회의에서 성명서 채택에 따른 내용 증명에 관련된 보고가 추가로 진행됐으며 9월 교단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신임 교단장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미국에서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이 처음으로 발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의료기관의 증명 없이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별 표기와 관련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국무부 측은 밝혔습니다. 여권 성별 표기에 X와 같은 선택지를 추가한 나라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독일, 아르헨티나 등 최소 10개국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28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10월 부산 마마클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마마클럽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자란 주제로 매달 한국교회와 국가, 북한 등을 위해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도회를 멈췄다가 이달부터 다시 재개한 마마클럽은 이날 8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편 부산 마마클럽은 12월 16일 이지웅 목사를 초청해 말씀 부흥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먼저 방역 의료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의료기관, 요양시설 같은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엔 한시적인 방역 패스가 도입돼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행사 집회 제한 인원은 미접종자 기준 99명까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사고 당일 부산국사에서 작업자가 기업망 라우터를 교체하던 중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명령어를 빠뜨리는 오류를 범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오류가 전국적인 인터넷 장애로 이어진 원인은 KT의 IS-IS 프로토콜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 전달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9월 전 산업 생산 지수가 113.1을 기록하며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도소매업, 운수 창고업 같은 서비스업 생산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외부 활동이 늘면서 소비도 석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차질로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자동차 생산은 9.8% 급감했고 전기 장비 등의 생산도 줄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8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후보에 올랐습니다. BTS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아시아 가수로서도 최초입니다. BTS는 올해의 아티스트상 후보로서 미국의 괴물 신예 올리비아 로드리고, 팝 디바 테일러 스위프트, 캐나다 출신의 글로벌 팝스타 더 위켄드와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밖에 BTS는 페이버릿 듀오 오어 그룹, 페이버릿 팝송 후보에도 지명됐습니다. 이슈 포커스 김민주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성소수자 혐오 반대 법안이 두 번째 의회 표결 문턱에서 폐기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현지 시간 27일 반대 154표 대 찬성 131표로 법안을 부결했습니다. 입법 반대 의사를 밝혀온 우파 정당의 영향이 컸던 걸로 분석됩니다. 통과가 무산된 해당 법안은 성소수자나 장애인을 차별했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대 진영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영국이 코로나19 입국 제한 국가와 호텔 격리를 사실상 없애는 등 입국 규제를 더 풀 전망입니다.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페루, 파나마 등 중남미 7개국을 입국 제한 대상국인 적색 국가에서 뺄 방침입니다. 그간 자국민 등의 경우에만 적색 국가발 입국이 허용됐으며 입국 후에도 10일간 호텔 격리가 의무였지만 해제되는 겁니다. 이 밖에 백신 접종 증명서가 인정되는 국가도 10여 개 늘 수 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8월 필리핀의 해저 화산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분화로 생긴 다량의 경석이 일본 열도 쪽으로 떠밀려와 일본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화는 1945년 이후 일본의 육해상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분화로 분석됐으며 분출물은 최소 1억 세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석은 용암이 갑자기 식으면서 생긴 돌로 잘 부서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석은 해류를 타고 오키나와 본섬과 가고시마현 낙도 지역에 밀려와 물고기 폐사, 선박 엔진 고장 등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에 따른 비판 공세로 궁지에 몰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다고 현지 시간 28일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간판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전체 운용 기업은 메타가 되는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이날 온라인 행사에서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 기호 모양의 새로운 회사 로고를 공개하며 메타버스 회사로 정체성을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와이드 김민주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제주와 충남 북부 서해안 등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는 19도, 청주와 대구는 18도로 전망됩니다. 부산은 20도, 제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굿TV는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지정해 스튜디오 마련을 위한 미디어 선교센터 건립 기금 특별 후원 방송을 한 달간 진행했습니다.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주신 동역자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TV가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TV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강남 행복 비전교회, 대구 동부교회, 범하교회, 안산 빛나교회, 예수소망교회, 제자교회, 평촌 세중앙교회, 하늘꿈교회, GNTV, 곽승훈의 28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